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. 네, 안녕하세요.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. 오늘은 지식재산 관련해서 그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. 저희 할머님도 살아계실 때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. 전국 노래자랑으로 대표되는 고송혜 선생님께서 저작권 퍼블리시티콘에 대한 관리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. 이제 가족들하고 어떤 에이전시하고 이 관리 계약을 맺은 국내 첫 사례가 나와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자 해요. 그러니까 요즘 뭐 가짜 뉴스라든지 그 기레기들이 하도 내용을 잘 모르고 용어의 의미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기사를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서, 물론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게 뭔지, 특히 이게 뭔지 저작권은 대충 감이 있으실 거고, 이게 뭐 관리 계약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, 여러분들의 지식 상식을 조금 쌓을 수 있도록, 교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먼저 저작재산권, 저작재산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. 이 저작권이 있으면 저작권은 원작자한테 주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이 저작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타인에게, 가족이 될 수도 있고,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. 상속을 한다든지.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하고 별개로, 저작권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 저작재산권을 줄 수가 있어요. 이거 가지고 상업적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, 저작물을 이제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, 저작재산권은.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저작재산권이 7가지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. 복제권, 카피라이트라고 하죠. 공연권, 공중 송시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.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추후에 가장 많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,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재산권으로서 활용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사실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이제 고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. 돌아가셨다 보니까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영상을 찍었던 거라든지,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사진을 찍었던 거라든지, 이런 거 가지고 패러디 혹은 좀 모디파이를 해서 광고용, 뭐 좀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전국 노래자랑에서 썼던 화면을 갖다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데다가 뭐 조금 모디파이해서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. 이게 다 2차 저작물이고요.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권리로 구성된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 저작물에 대한 활용이 제일 적극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결정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이 됩니다. 그래서 저작권자는 송혜 선생님으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양도 상속, 주로 이제 가족. 그래서 아마 이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은 가족들이 권리를 특정 이제 에이전시에게, 그 송혜 선생님의 이름이나 송혜 선생님의 뭐 나왔던 영상들이나 퍼블리시티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거를 송혜 선생님에 대한 IP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겠죠. 그러면 이제 이 에이전시도 돈을 벌고 일부 수수료라든지 비율만큼 또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여기서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, 이게 초상권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고, 내 얼굴 어디 화면이나 어디 나온 거,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,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, 그럼 초상권이 여기 포함된다고 얘기 드렸죠. 기타의 그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동일성, 이 사람만의 뭔가 특징 같은 거,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얘기를 하고요. 전통적으로 인정되던
프라이버시권 외에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례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면은 송혜 선생님 그러면은 전국 노래자랑 이거 제일 많이 찍으셨잖아요. 여기 얼굴이 일단 나오세요. 영화 배우에다가 비유를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식재산에 대한 상식이 없을 때 많았었어요. 영화를 찍어요. 예를 들어서 장동건 씨요. 제일 좋아하는 장동건 씨요. 그럼 영화에 요만큼 한 장면을 편집해서 옛날에 노래방 가서 뭐 곡 틀면은 영화 장면 같은 거 막 한 장면 같은 거 특정곡에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. 편집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. 이러면은 보통은 장동건 씨가 영화 계약을 할 때 본인의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영화용으로,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되는데 영화를 상영하고 광고하고 영화가 잘 되는 데만 쓰도록 계약하고 권리를 이관을 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렇게 썼는데 그 권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. 이 목적이 달라진 거잖아요. 이런 거는 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입니다. 예, 침해요. 2차 저작물이 되는 거고 원 저작물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방지도 할 수 있고 요런 거 방지도 할 수 있고 반대로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한 에이전시를 통해서 요런 필요에 따라서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나왔던 이 얼굴이나 장면들을 뭐 추억의 드라마라든지 혹은 뭐 영화라든지 이런데 좀 모디파이해서 쓸 수 있는 거를 허락을 해주고 일정 뭐 필요하면 수수료나 이런 거를 챙길 거예요 서로. 이거는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요즘 뭐 AI 가지고 뭔가 화면 씬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잘 만들잖아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이제 송혜 선생님이 살아계실 적에 활동했던 자료들 가지고 AI가 연기하는 새로운 캐릭터라든지 새로운 장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것까지도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허락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고 송혜 선생님이 국내 첫 사례로 본인의 이제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. 관리 계약을 했다. 돌아가신 이후에 에이전시와 관리 계약을 했다. 상업적으로 이제 계속 쓰는 방향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내용, 저작 재산권,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권이 뭔지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 기사가 이제 시발점이 돼서 향후에는 더 많은 연예인, 더 많은 스타들의 이 퍼블리시티권이나 저작권을 돌아가신 후에도 활용하는 쪽으로 관리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네,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기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.